네, 이번 주제는 미국 FDA가 얼마 전이에요. 뭐 1,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치매 치료제인 도나네맙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에 대한 상식이 전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식약청인 FDA 기준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총 3개가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3년 전에 아두헬름이라는 약이 허가가 나와 있었고요. 작년에 레켐비라는 약이 FDA 허가를 받았고, 이번에 허가받은 게 여기 키순라예요. 키순라인데 이게 뭐 이게 약명이랑 제품명 또 이제 성분명이랑 또 달라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결론은 약이 3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써놨듯이 아두카누맙 2021년에 허가를 받은 전 세계 최초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아두헬름은 지금 부작용이랑 효능 관해서도 말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판매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건 없다고 봐야 되고, 지금 레켐비랑 키순라의 싸움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제가 이제 제약사까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게 보가 되면 레카네맙, 이게 레켐비거든요. 같은 약이에요. 만든 회사가 일본의 에자이, 미국의 바이오젠, 얘네 2개 회사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거고, 참고로 앞서 얘기했던 아두헬름 있죠. 2021년에 허가받고 이제 그 사실상 부작용이랑 약효 문제 때문에 퇴출된 약, 사실상 지금은 안 팔고 판매가 중단됐죠. 그런 약은 역시나 그 약도 에자이랑 바이오젠이 같이 만든 약입니다. 그거 후속으로 사실 나왔다고 보면 되는 게 레카네맙이고요. 이번에 도나네맙 이꼬르 키순라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똑같은 약이에요. 그래서 도나네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키순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알츠하이머병 환자 수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지금 환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전 세계에. 참고로 우리나라 치매 환자분들이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또 고령화가 이제 이어지면 어쩔 수 없이 알츠하이머 환자가 이제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많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100만 명 환자 중에 여성 비율이 70%예요. 그 남성보다 여성이 치매에 훨씬 더 많이 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늘고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를 이거 잘 봐야 돼요. 투여 방식이 일단 차이가 있고요. 이게 앞서서 얘기했던 아두헬름은 지금 퇴출이 된 약이기 때문에 이 2개 약만 비교하면 돼요. 작년에 나온 약, 이번에 허가를 받은 약. 레카네맙, 작년에 허가받은 레카네맙의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정맥 주사 맞으면 되고요. 이번에 나온 도나네맙, 키순라는 4주 간격으로 정맥 주사 맞으면 되기 때문에 투약 편의성은 도나네맙이 더 좋습니다. 당연히 2주에 한 번 맞는 것보다 4주에 한 번 맞는 게 편하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기전은 똑같아요.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려면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치매라는 질환이 있고 치매가 종류가 또 여러 개인데 그 중에 알츠하이머 환자의 비율이 한 70%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치매 환자가 10명이면 7명이 알츠하이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알츠하이머 이꼬르 치매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편의상 그런 겁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의 70% 넘고 1906년 치매라는 그 안에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의 그 병이 발견된 게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1906년에 독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발견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병명을 붙인 게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병이 발견된 지가 1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치료제가 없어요. 아니 방금 전에 치료제 허가받았다고 하지 않았냐. 그게 좀 애매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애매한 얘기 하냐면, 보시면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가 지금 불가능하고요. 증상이 계속 악화되다 결국 사망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알츠하이머 발병을 한 걸로 확인된 경우에 평균적으로 기대 수명 7년 정도 보고요. 14년 이상 사시는 분들의 비율은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병이죠. 내가 기억을 잊고 점점 내가 이게 그 기억을 잃어간다는 걸 알면서 이거를 늦추거나 아니면 좀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도 별로 없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 얼굴도 기억을 점점 못하게 되지. 그러면서 점점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엄청나게 이제 슬픈 병인데, 이게 어떻게 발병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 나오죠. 정확한 발병 원인 지금도 몰라요. 이게 가설상으로 이렇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추측이 있는 거지 지금도 정확한 발병 원인을 모릅니다. 120년이 됐는데도.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발병 원인을 아밀로이드 B라고 있죠. 이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합니다. 이걸 타우라고 써 있는 거 타우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어떤 거냐면 추론인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치매 환자가 또는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여기 잘 써놨죠? 뇌신경세포 표면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응집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설이에요, 설. 정확한 이유 확인 안 됐습니다. 그럼 이 설이 왜 나온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츠하이머 환자가 왜 생긴지 분명히 이제 뇌질환이니까 뇌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환자들이랑 뭔가 차이점이 있을 텐데 그 차이점이 뭘까라고 찾다 보니까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사망하시고 나면 뇌 같은 거 이제 표본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하면 알츠하이머 환자인 경우에 반드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정상인 뇌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하신 분 환자 뇌에서는 한 명도 안 빼놓고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검출되는 게. 그게 뭐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플라그입니다. 이게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게 이제 우리 뇌가 있어요. 이게 머리통이 있다고 치고 뇌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뇌를 이제 감싸고 있는 뇌 척수액이 있죠. 뇌 척수액. 사실 이 뇌 척수액에 실처럼 떠다니는 게 있어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그게 있는데 일반 사람의 뇌에서는 이게 적정량만 떠다닙니다. 근데 치매 환자가 발병을 하게 되면 어떤 게 관찰이 되냐면 여기 떠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게 과다 분비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찌꺼기처럼 뇌 표면에 늘러붙어요. 이게 늘러붙습니다. 이게 지금 발병 원인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추측이냐면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정설이라고만 말하는 건데 이걸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여기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플라그가 이게 생겨서 치매 걸린 게 아니라 치매 환자가 됨으로써 결과물로 나온 거 아니냐 라고 실제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참 애매한 병이죠. 그러면 이게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냐 방금. 이 얘기가 왜 그런 거냐면 잘 보세요. 원래 치매라는 병은 기본적으로 기억력이 감퇴되는 병입니다. 점점 기억을 잃는 거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치매 치료제라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치매의 발병 원인이 정확히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알죠.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기억력이 떨어진다. 근데 치매가 정확히 걸리는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도 모르겠어. 이인 상태면 그때는 약을 어떻게 썼겠어요? 일단 기억력이 안 좋아지는 건 팩트니까 누가 봐도 기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치료제가 아니었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탈모 환자라고 쳐보겠습니다. 탈모 환자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팩트는 뭐예요? 머리가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머리가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머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게 만드는 것보다 머리가 이제 다시 나게 만드는 그런 게 사실 근본적인 치료 또는 머리가 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머리가 빠지는 걸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차단을 해야 그게 치료제인데 지금 탈모 같은 경우에도 좀 애매하잖아요. 완전 치료제가 나왔다고 보기가 아직도 이제 불치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거냐? 증상 완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는 정확히 봤을 때 치료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발병 원인을 알고 그 발병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그게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두헬름 있죠. 아두헬름 나오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약은 증상 완화 약입니다. 치료제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이해하시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설로 알려진 원인이 뭐라 그랬죠?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플라그 축적인 것 같다고 지금 정설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붙는다고 하냐면 뇌 표면에 이게 플라그가 이제 찌꺼기처럼 딱 달라붙는데 이게 껌딱지 붙은 것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떼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러면은 뭐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뇌니까 건드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통해서 그거를 긁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냐? 지금 나와 있는 저 아두헬름 빼고 아두헬름 퇴출했으니까 레켐비랑 키순라는 어떤 방식이냐? 당연히 여기 보면은 베타 아밀로이드와 비플라그를 제거하는 기전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게 근본적인 치료 방식이니까 여기도 나오죠.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라고 써있죠. 그러면 실제로 제거 능력이 있냐? 지금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완전히 근본적인 치료제라고 보기가 조금은 어려운 게 왜 그러냐, 이게 그러면 보세요, 내가 치매 환자인 거예요. 치매 환자. 내가 기억이 원래 100이 있었는데 기억을 50으로 절반 정도를 기억을 잃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당연히 40, 30, 20, 15 당연히 계속 떨어지겠죠,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약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니까, 그러면 100에서 5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50일 때 내가 약을 투약을 받았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이 다시 돌아오냐, 50이었던 게 60, 70으로 반등하냐, 이런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반등시킬 수 있는 약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나온 최신 약이라고 하는 키순라 같은 경우에도 기전이 어떻게 되냐, 100에서 50으로 이미 떨어졌어요. 그럼 나 환자니까 약을 맞겠죠? 그러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씩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내려가는 속도가 원래 이랬다면 이 속도를 완만하게 내려가는 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원칙적으로 반등시키는, 이게 안 돼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약도 이게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걸 해야 진짜 근본적인 치료제인데, 일단 다행인 건 발병 원인이 아마 아밀로이드 베타 때문이 아닐까라는 게 신약에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이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드는 거는 지금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효능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투약하고 18개월이 지나고 봤더니 인지 능력 저하를 최대 60% 지연시켰다고 하죠. 인지 능력 저하를 막는 게 아니에요. 지연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차피 치매에 걸리면 지금도 불치병, 원칙 그냥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 암 환자한테 항암제를 투여했더니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암이 더 커지는 걸 막기만 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치매 환자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한 줄기 희망 같은 게 생기기는 했는데, 근본적인 치료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약이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약이 사실 치매 환자도 그렇게 많고, 이거 약가가 되게 비싸요. 여기 나오죠. 레켐비가 지금 미국에서 시판 중인데 우리나라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미국 약가가 1년에 한 3,50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키순라 있죠. 키순라가 지금 1년에 도나네맙, 이게 1년 약가가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레킨비 프모코아 승인이 나왔는데 5월에 아직 약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올해 연말쯤 되면 레킨비 들어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국내 환자분들도 처방받을 수 있어요, 올해 연말쯤부터는. 키순라는 앞으로 한 2, 3년 더 걸릴 거예요. 미국에서 가봤고 우리나라도 검사한 다음에 들어오려면 못해도 2년은 걸리기 때문에 한 1, 2년 더 걸릴 거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레켄비를 되게 빠르게 승인한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치매 환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약가가 이렇게 비싸도 팔릴 거 아니에요. 효과가 좋으면. 그럼 글로벌 제약사들이 너나 나나 다 붙어가지고 나도 만들어야지 하겠죠. 실제로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치매 치료제를 만들려고 시도를 안 하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봅니다. 근데 왜 약이 이렇게 없냐 하다가 다 망했어요. 머크 같은 메이저 회사도 치매 치료제 하다가 고개 절레절레하고 내려놓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시장이 치매입니다. 그 정도로 되게 어려운 병이에요. 항암제는 그래도 점점 개선된 약이 막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승인이 많이 나오는데, 치매 치료제는 진짜 만들기가 어렵다고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뇌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게 뇌면 여기를 뇌척수액이 감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게 떠다니고, 이게 원래 자동으로 실 형태로 그냥 뭐 조만한 지렁이 형태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과다하게 분비돼서 타우랑 같이 이게 응집을 해가지고 같이 찌꺼기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뭐 그런 개념인데, 그게 이제 찌꺼기가 플러그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치매 환자의 발병해가지고 점점 이제 증상이 심화되는 그런 구조라고 했는데, 제가 얘를 왜 하냐면, 기본적으로 치매 예방하는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는 한데, 수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뭐 수면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가치를 두지는 않는데, 잠만 잘 자도 치매 예방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잠을 자서 깊은 숙면을 하게 되면 자면서 우리 뇌에 있는 뇌촉수액에 아밀로이드 베타 떠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뇌에서 나온 노폐물들을 실제로 우리가 자는 과정에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 잘 때 환경미화원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밖에 길거리에 나 있는 쓰레기 같은 거 청소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쾌적하게 낮에 이제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 잘 때 아밀로이드 베타 뭐 이런 거 찌꺼기 나온 거를 뇌가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 수면을 많이 못하면 또는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치매 발병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래서 꼭 잠을 많이 주무시고요. 숙면하시고 하루에 한 7시간 이상은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가 갑자기 이제 잘 주무시라는 얘기로 끝나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치매 치료제가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병이고 이번에 나온 약도 효능이 좋기는 하지만 그 지금 100년 치매라는 저 알츠하이머 병이 발견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명확한 근본적인 치료제는 지금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